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윤현명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자나 토론자 이외의 분들의 음소거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및 모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취지와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대전 지역의 산학연민관 각계의 탄소 중립 순환경제 정책 비전과 미래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탄소 중립 순환경제 사회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2021년서부터 탄소 중립 관련 학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순환경제에 보다 더 중점을 두어 대전 탄소 중립 순환경제 포럼으로 행사명을 바꿨으며 지난 7월에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포장재 플라스틱 순환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고 오늘은 두 번째 포럼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섬유 순환 경제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21년도에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 것은 코로나 대응 목적이 컸었는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취지에도 부응하기 위해 계속하여 되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연사분들과 패널분들께 드리는 포럼 자료도 파일 형태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윤철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고 첫 번째 주제 발표로 이담 환경기술의 정지현 대표님께서 국내외 섬유순환 경제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섬유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 및 순환 경제 전환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정성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주제 발표를 들으신 후에 잠시 쉬었다가 세 분의 토론자 분들께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분들은 종합 토론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행사의 주최자이시고 좌장을 맡아주시는 장윤철 센터장님의 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용철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더운 여름이 이제 다 물러가고 오늘 좀 비가 오긴 하는데 좀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이제 벌써 9월 1일로 9월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현명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전 탄소 중립 포럼, 미래기술 포럼, 또 순환경제 포럼 해서 여러 이제 포럼을 진행을 한 지가 이제 거의 3년, 올해가 3년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특히 아마 굉장히 강우도 많이 오고 또 많이 덥고 그래서 기후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직접 피부로 느끼시라 생각합니다. 아마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탄소 중립만큼 절실한 전 세계적인 관심 의제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2040년 또는 2050년 탄소 중립 계획들을 많은 국가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각종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또 기후변화 적응 대응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이제 우리가 대전 탄소 중립 순환경제 포럼이라고 해서 결국은 탄소 중립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결국은 순환 경제가 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과 같은 대량 생산, 대량 폐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에 대한 이런 소비의 구조와 폐기의 구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절대 탄소 중립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환 경제가 돼야 탄소 중립의 온전한 달성이 이루어지고 그 탄소 중립을 2050년이 아니라 2040년, 2035년, 2045년
이렇게 앞당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주요한 여러 유럽의 주요 선진 도시들 보면은 지역마다 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 프로젝트 10개, 20개, 50개, 100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탄소 중립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섬유 순환 경제 너무나 중요한 그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섬유가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다 소각 위주의 패스트 패션 많이 사서 쉽게 버리고 쉽게 소비하는 이런 거의 대표적인 그 산업 중에 하나고 또 이 섬유 산업이 굉장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다배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섬유 순환경제 국장이 매우 중요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이제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섬유 순환경제 포럼이 굉장히 유의미하고 아마 전국에서도 이렇게 탄소 중립 순환경제 포럼에서 섬유 쪽을 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전시에서 우리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런 이제 포럼을 갖게 해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발제를 맡으신 저와 지금 환경부하고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섬유순환경제 동향을 발표하실 우리 정지현 대표님, 그 다음에 한국섬유산업협회 섬유 패션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전망과 순환경제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실 정성환 실장님 두 분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또 세 분의 토론자들 감사드립니다. 이따 우리가 종합 토론할 때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국내 섬유 순환 경제 동향에 대해서 우리 정지원 대표께서 한 25분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담환경기술의 정지연입니다. 네, 우선 제가 화면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발표 맡은 부분은 이제 국내외 섬유 순환 경제 동향에 관련된 이제 부분 주제로 저에게 이제 의뢰를 주셨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수님 짧게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환경부하고 같이 이제 섬유 폐기물 관련된 폐기물이라고 좀 표현드리긴 죄송하지만 섬유 관련된 뭐 폐의류라든가 폐섬유 부분들에 대해서 EPR 제도라든가 그리고 순환 경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많은 도움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지금 이렇게 운영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잘 소개해 주셨다시피 관련된 이런 이제 순환 경제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섬유 품목 자체가 이제 좀 막 이슈화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가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나머지 해외 자료에서도 이제 좀 태동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제 이렇게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다음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반적인 이제 개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내, 국외 그리고 전체적인 시사점과 결론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폐섬유하고 폐의류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폐라고 하는 말 붙여가지고 폐기물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당장도 저희가 뭐 위에 상하이 다 입고 있고 모자 뭐 신발 다 신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입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폐기물이 아닌 상태, 그냥 결국에는 유가성 물품으로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결국에 저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버려져 있는 이제 섬유라던가 의류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교수님께서 그 개요 이제 설명에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다시피 패션 업계가 그 동안에는 뭐 봄, 여름, 이제 SS 패션이라고 보통 하죠. SS 시즌 그리고 뭐 FW 이제 가을하고 겨울 이제 이 주기로 6개월의 주기로 신제품을 출시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실제 브랜드명을 거론을 하기 좀 그렇지만 네,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스파 브랜드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우후죽순 2000년대쯤에 이제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스파 브랜드들은 매 주마다 52개의, 그러니까 52주에 해당하는 일주에 한 번씩 마이크로 컬렉션이라고 하는 걸 출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물품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다량의 이제 아무리 인기가 없는 상품들은 재고품으로 그대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생기고요. 이 재고품을 아무래도 브랜드의 이제 가치 하락이라던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재사용을 한다거나 기부 같은 것보다는 매립 또는 소각으로 처리를 하거나 그리고 일부 이제 개도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의 염색이라든가 뭐 이런 과정에서 물 사용이랑 그다음 염색 폐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등의 개도국에 수출이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사용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에 이런 BBC라든가 ABC라든가 CBS의 방송의 보도에 따른 것처럼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패션 업계의 특성상 아무래도 개도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제품 생산을 아웃소싱을 주다 보니까 긴 거리, 이제 뭐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유럽이라든가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물품이 많이 이제 이송되고 수출이 되다 보니까 다량의 온실가스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이야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패션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가 뭐 1기가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 정도 되는 수준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파악을 하고 있고요. 향후 감축 노력이 없다면 이제 벌써 이제 1.5, 1.6 정도까지도 이제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패션 산업에서 저희가 이제 환경적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과정 LCA라고 하는 거 평가를 했을 때 탄소 배출량이 실제로는 원단 생산 과정에서 약 한 38%, 그리고 가공이나 제품 생산하는 과정을 포함했을 때 전체량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의류의 폐기라던가 뭐 이런 보관 같은 것보다는 실제로 의류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관리하고 그리고 소비라던가 이런 걸 억제하면서 실제로 의류의 생산량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앞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우선은 폐섬유, 폐의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의류의 그런 이제 품질 상태, 뭐 좀 약간 새 거라든지 아니면 브랜드가 있어서 유가성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너무 해져가지고 더 이상 입을 수 없는지 뭐 이런 용도에 따라서도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과 재사용, 재생이용이라고 좀 구분을 법적으로 용어를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말하는 중고 의류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세에 이제 넘어가지고 보통 보시면 뭐 구제 의류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네, 그런 중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과 재생이용으로 보통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입지 못해서 이제 폐기하는 거 이런 거는 소각 매립으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폐의류나 폐섬유 같은 경우에는 발생 장소에 따라서도 사업장 폐기물하고 생활 폐기물로 분류를 하는데요. 생활 폐기물은 저희가 가정에서 의류 이제 안 입으시는 거 이런 거 배출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되고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원단을 재단하는 그런 공장에서 공장이나 플랜트에서 생실 수 있는 원단 조각, 자투리 이런 류들이 이제 폐기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섬유라든가 의류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개통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저희 가깝게도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 이제 다들 생활하시다 보면 의류 배출함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통 초록색으로 많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네, 초록색의 의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의류 배출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이제 수거를 해간다거나 보통은 민간 사업자이십니다. 그래서 방문 수거 같은 그래서 오늘 이제 패널로도 오신 저희 이제 의류 이제 수거 관련된 회사가 있으신 것처럼 네, 민간 수거업자분들이 이제 수거를 하시거나 방문 수거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간의 중고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대표적으로 기부들이 있는데 많이들 아실 겁니다. 아름다운 가게 등에서 이제 많이 의류 같은 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기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겠다. 특히 뭐 양말류라던가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의류 손쉽게 좀 이제 가치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의류라던가 아니면 이제 섬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의류 배출하면서 보통 받아주지 않습니다. 배출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혼합해서 종량제 봉투로 버리십시오라고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일반 이제 가정 폐기물하고 함께 혼입해서 폐기가 되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한 2, 3년 간격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반 폐 의류 같은 걸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라고 일반 시민들에게 여쭤봤을 때 대부분이 헌옷 의류함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워낙 이제 집 주변에도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대량으로 내놓기도 편하다라는 걸 이렇게 좀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의류 수거함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래도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께서 의류 수거함을 이제 관리를 하시고 수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주변이 지저분하다던가 아니면 나 부분별하게 쓰레기 같은 게 혼입돼서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이제 깔끔하다, 체계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폐의류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선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딘가로 처리가 될 건데 이제 국내 폐의류가 수집된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저희가 살펴봤을 때 주로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지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 개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동남아시아라던가 이런데 수출되었던 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산을 이루고 이렇게 뭐 소가 풀 대신 뜯어먹는 뭐 이런 이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레이시아 쪽으로 많이 이제 동남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 인도, 칠레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근데 폐의류 수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등락이 없이 꾸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폐의류 수출하시는 이제 민간 기업들을 한 서너 군데 정도 방문을 드렸었고요. 근데 갔더니 이제 그동안은 굉장히 효자 품목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효자 품목에는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라든가 다른 이제 큰 시장들이 같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단가가 낮아지거나 그리고 잘 수출이 안 되거나 뭐 수출이 아예 이제 금지가 되는 국가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수출 물량에 대해서 조금 이제 체계적인 검토라든가 다른 방안들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의류라든가 폐섬유 제품들 이제 수거해서 가신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배출이 되시면 네, 이제 민간 업자분들이나 수거 업체분들께서 이제 운반을 해가지고 계량을 해서 가져가십니다. 그러면 큰 창고 같은 데에다가 이제 선별해가지고 쭉 쌓아놓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유가성이 있거나 좀 새 거 같은 옷, 택도 안 뗀 옷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골라가지고 이제 선별을 해서 전시 판매, 이제 부재 상품으로 전시가 판매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될 것 같으면 해외 수출용은 보통 이제 원료 투입이라는 원료 이제 옷을 이제 컨베인 벨트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쭉 많은 노동자분들이 쭉 쓰셔가지고 사람 눈으로 보면서 뭐 면티, 뭐 청바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선별을 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고 다 사람 이제 다 손으로 손수 다 하나씩 골라내시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좀 노동 환경도 그렇게 좀 깨끗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재질 선별 후에 선별해서 이제 패킹하는, 그래서 하나씩 옆에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패킹을 합니다. 그러면 수출이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품목별로 넘버링한 후에 이제 해외 선적으로 수출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국내 2022년 이제 기준으로 폐섬유나 폐의류 발생량 자체는 뭐 58만 톤으로 뭐 그렇게 뭐 다른 이제 폐기물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재활용률이 30%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리 방법 중에는 소각이 53%로 가장 크고요.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폐의류, 그러니까 정말로 쓰지 못해서 집에서 그냥 못 입겠다 이렇게 해서 기부도 못하고 의류 폐기물 이제 의류함에 넣어도 이제 혼날 것 같은 그런 낡은 옷들은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혼입해서 버리시다 보니까 이제 매립이라든가 소각 위주로 많이 그냥 지금 이제 최종 처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일부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 폐기물에서 산업 현장에서 나온 자투리 원단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시 재활용되면서 재활용 비율이 3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 요 그래프에서 살짝 2018년도가 좀 살짝 튀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통계가 조금 분류 체계가 달라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여서요. 2018년은 그렇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나머지 연도들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그 폐기물 자체가 의류 폐기물 자체가 생활 폐기물에서 한 88%,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90%가 저희 지금 일반 시민분들, 국민분들이 지금 배출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네, 뭐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적인 그런 뭐 산업 현장에서보다는
가정에서 지금 폐기물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포션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해서 배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 이제 각자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매립과 소각으로 대부분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활용이라던가 순환경제 그리고 이런 관련된 기조들하고 좀 잘 맞물리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분명히 이제 환경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부터 이제 K순환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환으로 이행 계획에 따라서 그 중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분야들을 선정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섬유가 세 번째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과 매립 중심의 처리에서 이제 재사용과 재활용 등 순환 이용을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하셨고, 그래서 섬유 자체도 순환 이용률 목표로도 딱 숫자로 명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섬유 같은 경우에는 21년에는 30%, 50년에는 50%, 30년 50%, 2050년에는 70%까지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고요. 네, 정말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섬유산업연합회 실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지만 이게 저희가 섬유라고 하는 부분이 환경부의 노력만 가지고 아니면 산업부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니까 이 생산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폐기물이라든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부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처가 이제 공동으로 이행 계획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21년도에 이제 순환 경제 이행 계획을 살펴보시면 생산 단계부터 벌써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성 소재를 이제 사용해서 그린 소재 개발, 그래서 더 이상 환경 오염을 좀 덜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소비, 유통, 재생까지 전 과정, 생산부터 마지막 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세부 내용들을 다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보시면 이제 생산 부분 그리고 소비라던가 유통 부분 같은 경우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재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실제로 폐기물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분류해서 수거하고 그리고 어떤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 같은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환경부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22년 8월 한 1년 정도 전이죠. 네, 1년 정도에 전에 이제 장관님과 차관님을 모시고 50여 개 패션 브랜드사가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 패션 이행 선언식이라는 걸 간담회도 같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국내 이제 50개 정말 다 들어보시면 알 법한 그런 유명한 브랜드들이 다 이제 대표님들 참석하셔가지고 친환경 패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셨고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자체 매장을 활용한 헌어 수거 재활용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원단 소재가 뭘로 되어 있는지 표시제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계속 사용하겠다 그리고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이제 긴밀한 토론을 하셨다 이런 이제 실적이 있고요. 근데 그 이외에도 지금 최근에 23년 6월이죠. 한 두 달 전쯤에 이제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순환자원의 인정을 확대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순환자원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중고 의류. 네, 저희가 이제 아주 못 쓰는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수준의 의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깨끗하게 한번 세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수선을 통해서 무료로 이제 입을 수 있게 되는, 네, 바로 착용이 가능한, 재이용이 가능한 이제 그런 이제 의류 부분들이 대표적인 순환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자원을 기존의 순환 자원 인증 제도를 조금 완화시키고 좀 더 폭넓게 인정을 해서 의류가 손쉽게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고 순환 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또 같이 연관되어서 디자인, 그래서 의류를 생산함에 있어서 디자인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에코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 효율 등급제라고 해서 에코 디자인과 연계해서 이 의류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등급제 이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전략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차츰 이제 다양한 워크프레임들이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재활용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아직은 이제 좀 수작업으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의류 같은 경우에는 단일 제품보다는 이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부자재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는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재활용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연구자분들께서 화학적 재활용이나 물리적 재활용으로 여러 가지 좀 예시는 되고 있고요. 아직은 실용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국내 말씀드렸고요. 국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섬유 자체가 글로벌상 자 계속해서 이제 섬유 생산량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막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일부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금 주춤한 경향은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섬유 재활용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면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폴리에스터, 그러니까 폴리에스테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저희가 석유계에서 나오는 대부분 지금 폴리 재질의 옷을 많이 입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뭐 아무래도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이라던가 그리고 2025년까지 이런 걸 통해서 25년까지 폴리에스테르 전체 비율을 재생한 폴리에스테르 전체 비율을 14%에서 45%로 증가하고 2030년까지는 아무래도 재활용 섬유 점유율을 90% 이상 달성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네, 2021년에 한번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섬유 순환 경제는 유럽에서 많이 지금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EU가 워낙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좀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순환 경제 실행 계획을 채택을 하면서 2023년 8월 지금 현 당월까지도 꾸준하게 매년 2, 3년 간격으로 다양한 워크 프레임이나 전략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중요한 이제 이런 뭐 계획이라든가 전략들은 제가 이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첫 번째로 15년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있지만 기본 섬유에 대한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온 것은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 발표회가부터 이제 좀 중요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그린딜이 발표가 되면서 이 일환으로 온실가스 이제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설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90년 대비, 1990년 대비 50%까지 감축을 하겠다. 그리고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년 뒤 20년에 신순환 경제 실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7개 분야 중에서 5번째 분야인 섬유가 채택이 됐습니다. 섬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환경 설계라든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섬유, 재사용 수리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순환성 소재라든가 이런 걸 생산하고 이렇게 그리고 높은 수준의 분리수거 하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의 프레임이 갖춰졌고요. 네, 이어가지고 이제 22년 3월에는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바로 이제 저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겨냥을 해서 지속 가능한 순환 섬유에 관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패스트 패션을 이제 직격탄으로 네, 이제 겨냥을 한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류 제품 자체를 한두 번 입고 빠르게 이제 버리거나 이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구성을 높이고 수선이 용이하도록 해서 여러 번 이렇게 수선하고 여러 번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자체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행동 목표가 총 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구성이라든가 이제 내구성을 되게 좋게 하고 수선 재활용성을 높이는 디자인을 꼭 의무화하라. 결국엔 생산 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제품 여건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겠다라고요. 그리고 그린워싱 방지. 아무래도 기업들의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예 하지 말아라고 이제 방지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5분 내로 끝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잉 소비나 이제 생산 같은 것도 규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손쉽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7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아예 에코 디자인에 대한 규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생산 단계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예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재활용 용이성이라던가 그리고 원단 같은 걸 친환경성을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규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디지털 여건, 이제 디지털 제품 여건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에코라벨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친환경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92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이런 이제 에코라벨 인증을 받은 것을 의류에도 모두 다 부착하도록 이렇게 지금 의무화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 제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네모나게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요게 그 유명한 스파 브랜드 H&M의 의류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제품 여권이 예시입니다. 실제로 쇼핑몰 가셔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디지털 제품 여권 안에다가 원료라던가 소재 그리고 리사이클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재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양한 이런 환경성 정보들을 이렇게 넣어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디지털 제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전 제품에다가 다 이렇게 넣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패션이 이제 나라죠. 패션이 뭐 파리 패션, 파리 컬렉션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프랑스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EPR이라고 하는 재활용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에 벌써 EPR에 관련된 부분들 논의가 이루어졌고 관련된 법률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EPR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섬유 제품이 이렇게 9번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확대가 돼서 품목에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아예 이제 지금은 소각과 매립으로 이게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앞으로는 28년까지는 회수율 자체를 60%로 높이고 그리고 이제 재활용률 자체도 27년까지 80%로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EPR 제도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폐기물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발생되는 양 자체를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리패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생산자 책임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PR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일반 이제 브랜드 이외에도 온라인 소매 업체,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제 그렇게 판매하는 판매자들한테 EPR을 적용을 하도록 해서요. 아무래도 그렇게 판매하는 수익의 금액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의 폐기물 부담금을 이제 매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의류 수선 인센티브라고 해서 여러 내구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여러 번 이제 버리지 않고 수선해서 이제 아무래도 세탁소 같은 데 가가지고 수선해서 하는 거를 25유로 정도 이렇게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을 주면서 이제 그런 것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라벨 규정 등도 있는데 이렇게 쉽게 좀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방법들을 라벨링으로 해서 이렇게 옷에다가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네,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지금 EPR 제도, 의류랑 섬유의 EPR 제도를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4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왕가가 있다 보니까 왕족분들이 지금 이렇게 섬유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 있는 드레스 같은 걸 착용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인식을 좀 높이고 있으십니다.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환경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EPR 제도 도입을 위해 가지고 23년 7월, 그러니까 지난달부터죠. 네, 그때부터 도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 세 개 나라가 지금 빠르게 지금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재활용 기술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경우여서 스웨덴의 리뉴셀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그 재생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셀룰로스 하면 면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 펄프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새로운 원단을 만들어내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폐의류를 다시 원단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신기술이어서 요즘 인터넷에서도 많이 뜨겁게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네덜란드나 프랑스, 미국, 그리고 독일, 스위스 같이 저희가 많은 나라들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안타깝게도 상용화라든가 범용화는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술 개발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으로요.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은 아직 폐섬유가 EPR 제도로 도입된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지금 현재 되고 있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24년부터 지금 EPR 이제 제도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논의만 되고 있는 이제 논의 자체도 태동기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국내 브랜드 많은 분들이 실제 생산 억제라든가 에코 디자인 적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좀 검토가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도 재고품의 소각이라든가 매립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민간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계시는 이제
이 의류에 대한 분리 배출이나 수거 체계가 이제 국가의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관심을 좀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출이라든가 수거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옆에 EU라든가 프랑스 각국의 이제 특징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요. 네, 그 이외에는 저희 국내에서는 아직 유럽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국가의 제도적 기반이라든가 그리고 물리적인 이런 기술 개발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우선 여기 예, 시간 관계상 감사합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30분 정도, 25분인데 한 32분 정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아마 우리 섬유산업연합회 정성헌 실장님인데 국내 외국을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또 국내 섬유 패션 산업에 대한 현황과 진단과 또 앞으로 순환경제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중심으로 정성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정성원이라고 합니다. 2023년 대전 탄소중립 순환경제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섬유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 및 순환경제 전환 대응 전략이고요. 먼저 지속가능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고 그리고 국내 섬유 패션 산업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우리 패션 산업의 나아갈 방향 순서대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글로벌 동향입니다. 앞서 우리 정재현 대표님께서도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특히 섬유 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섬유 패션 산업은 보시는 것처럼 유해 화학 물질에 의한 생태계 교란 그리고 미세 섬유에 의한 환경 오염과 수질 오염까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앞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섬유 패션 산업은 좀 통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화학 섬유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는 미세 플라스틱도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살충제 사용량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고 또 엄청난 물을 사용하면서도 연간 1억 톤 정도의 많은 섬유 폐기물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산업이면서도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에 큰 위험 요소가 되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청바지 한 벌을 제조하는데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자동차 128km 이동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EU 집행위에서는 섬유 산업을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 4위에 해당되는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위가 식품이고요. 2위가 주택, 3위가 이동수단, 4위가 섬유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그런 대량 생산과 소비가 계속된다면은 이제 의류 소비량과 물 소비량 그리고 CO2 및 폐기물 배출량이 2015년 대비 2030년에는 뭐 50%에서 약 6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나 수요기업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표하는 지속가능 순환경제 관련 내용들은 매년 확대되고 강화되고 또 구체화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표적으로 유엔에서 발표한 패션 팩트라는 내용입니다. 2019년 G7 정상회담 기간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서명을 한 내용이고요. 섬유 생산 기업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패션 브랜드 그리고 유통기업 및 수요기업 32개사 150여 개 브랜드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참여 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래서 패션 팩트는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생물 다양성 확보, 해양 환경 보전이란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하고 재활용 가능한 섬유 소재 사용 등을 핵심 목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글로벌 섬유 수요 기업들이 지속 가능 섬유 소재 사용 의무화 선언이 확산되면서 섬유 소재 및 제조 공정의 지속 가능 전환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또 기후변화 대응 패션 산업 헌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도 지속적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7 패션 팩트는 앞에서 언급을 했고요. 유해 물질 배출 제로를 실현하고자 하는 GDHC도 지금 한 320여 개사 업체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타일 익스체인지, 그리고 지속가능 의류 연합인, SAC 등은 지속가능 소재와 공정, 전주기 평가를 위한 다양한 인증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책 동향인데요. 앞서 우리 정지현 대표님께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EU를 중심으로 선진국에서 섬유산업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좀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EU가 발표한 22년에 발표한 지속가능 순환섬유 전략인데 이 내용들이 좀 여러 가지 좀 6개 핵심 조치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세부 지침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30년 섬유산업 발전 전략에서 지속 가능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외에도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이런 국가들도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 전략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저 대표님께서 소개해 준 내용입니다. 많은 조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세부 지침들을 만들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섬유 소재 기업의 수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글로벌 패션 기업들 그리고 패션 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체들도 지속 가능 트렌드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H&M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활용 소재를 100% 사용하겠다. 파타고니아도 2025년 완전한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 소재만 사용하겠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인 GM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최소 50%의 차량 내 외장재의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기업들이 앞다투어 선언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업들의 이런 지속 가능 목표는 섬유 패션 공급망의 룰 메이킹으로 좀 작용하면서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섬유 산업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국제적 환경 규제와 수요 기업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이제 지속 가능 섬유 소재 개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공정 자체를 청정 생산 공정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R&D 경쟁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속 가능한 소재와 원료를 사용하고 에너지와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는 청정 생산 공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품 단위에서도 리사이클 등을 통해서 생산 및 소비가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요.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서 추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앞으로 이제 섬유 패션 소재 및 제품의 매립이나 소각이 금지되기 때문에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해서 자연에서 분해되도록 하거나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소재는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석유 원료에서 탈피해서 지속적으로 바이오매스 섬유 원료로 전환해야 해야 하는 그런 순환 생태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물리직 리사이클만 보더라도 상용하는 지금 페트병에서 폴리에스터 원사를 뽑아서 사용하는 정도고요. 폐섬유에서 섬유를 재활용하는 5to5 기술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국내로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 섬유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섬유 패션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력 산업이자 미래 기반 산업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고용 창출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 소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용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해양, 토목, 건축 등 다양한 산업의 그 핵심 소재로 사용되면서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섬유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연평균 4% 정도의 지속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섬유 소재뿐만 아니라 패션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에 시장 규모가 약 2조 달러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이 5,559 달러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섬유 소재 분야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으로 스판덱스라든지 저염점 폴리에스터 섬유 그리고 타이어 코드 직물 등 일부 품목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섬유 패션 산업 업체 수는 한 4만 7천 개사 정도 됩니다. 전체 제조업 대비 10.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종사자 수는 전체 제조업 대비 6.4%. 그리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 도소매업이라든지 패션 디자인 등 서비스업 등 연간 산업까지 포함할 경우에 종사자 수가 약 8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액은 37조 원 정도, 제조업 대비 2.4%를 차지하고 생산업 대비 부가가치율은 43.2%로 제조업 평균인 36.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섬유 수출은 2000년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적 그리고 개도 국가의 경쟁 심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반면에 수입은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도에 처음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1월 11일이 섬유의 날로 섬유의 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빼빼로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1987년 단일 업종 처음으로 100억 불 수출 달성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어, 수출은 계속 줄고 수입은 이제 급증하여 이제 저희가 그런 그 수출을 기념하게 만든 섬유의 날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는 게 아닌가 섬유인 한 사람으로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이제 글로벌 친환경 섬유 시장은 그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8.5% 정도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섬유 소재 생산의 약 3분의 1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응용 제품 개발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순환 경제의 확산이 우리 기업들에게도 분명 이제 위기 상황으로 지금 다가와 있지만은 우리가 가진 장점들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 동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효성과 같은 대기업 중심으로 페트병에서 원사를 생산하고 있으나 경제성 확보에는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및 지속 가능 관련 기술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대비 좀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기술 수준 차이가 크지 않아서 추격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분야에서 물리적 리사이클 기술은 좀 어느 정도 세계적 기술을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나 화학적, 생물학적 재생과 생분해성 섬유 제조 기술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 단계에 있고요. 공정 분야에서는 에너지와 물을 이제 적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기술 고도화가 진행 중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염색 공정을 할 때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사용하지 않고 초임계 유체를 활용한 염색 공정 이런 이제 기술 개발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작년에 저희 이제 섬유산업연합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섬유 패션 산업 친환경 저탄소 전략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등 정책 지원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섬유산업연합회에서 섬유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친환경 전환에 대한 중요성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친환경 저탄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 일부 진행 중이거나 대부분 계획이 있다고 지금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친환경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이어 요구와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 흐름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이 글로벌 이런 지속 가능 트렌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세계 섬유 패션 산업은 그 산업혁명 시대, 산업혁명 시대 방직 기술 기계화를 통해서 생산혁명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 폴리에스터 원사 그리고 나일론 이런 원사들이 대량 생산되면서 소재 혁명 시대를 겪었고 그리고 20세기 말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SPA 브랜드 활성화에 의해서 공급 소비 확산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세대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순환경제라는 패러다임 대전환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섬유 소재 시장이 지속 가능 섬유 시장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대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마디로 섬유 패션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고 감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섬유 패션 산업도 지속 가능 순환 경제 전환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질 변화를 위해 혁신을 통해서 침체기를 탈출하고 제도약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은 그 지속 가능 순환 경제 이런 이제 트렌드 가속화에 따라서 대전환의 시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기업 등 수요 기업과 그리고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 요구에 대한 대응은 우리 산업과 기업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4세대 섬유산업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서 정책적 지원이 좀 절실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속 가능한 소재 및 공정 그리고 전주기 평가 및 인정 기술 및 순환산업 생태계 육성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한 친환경 섬유 소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또 저탄소 생산 공정으로 전환 그리고 친환경 소재와 제품에 대한 사업화,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고요. 순환 생태계 육성을 위한 그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같이 차세대 섬유산업 패러다임 전환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예타 사업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11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 기획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정책적 뒷받침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섬유 산업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제도약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요. 오늘 토론에 참가하실 세 분을 우리가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순환경제에서 가장 또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환경연구원의 주지혜 박사님. 우리 얼굴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화면이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 아, 네, 화면 지금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아, 예. 그다음에 네네네. 우리 네. 양수빈 대표님, 우리 모바일 헌어수고하고 리세라는 리클의 대표님인데, 양수빈 대표님 얼굴 잠깐 인사하실 수 있나요? 네,
예, 우리 또 황지연 주무관님, 네, 대전시 안녕하세요. 자원순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양수빈 대표님 혹시 소리가 통화 가능할까요? 네, 예, 여보세요. 아유,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양수빈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토론자 세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이제 산업체, 또 한 분은 우리 연구 쪽에 관련된 순환경제 연구, 한 분은 우리 대전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대전시의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세 분을 모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각자가 우리 토론자분들 한 4, 5분 정도 이렇게 먼저 오늘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코멘트나 질문이나 또 뭐 제안이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4, 5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요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발표자 두 분이 답변하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한 45분 정도, 한 50여 분이 참석하셨는데 온라인 중에서 또 여러분 채팅방을 이용해서 채팅에 그 질문을 쓰셔도 되고, 또 직접 그 발언을 해서 이렇게 발언을 해서 또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이 코로나로 여러분 많이 힘드셨잖아요. 한 2년, 3년 동안. 근데 코로나로 힘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 중에 좋은 혜택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국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회의를 참석해서 서로 쉽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온라인 이전에는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주는 하나의 또 좋은 소통의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온라인 포럼을 통해서요. 예, 그러면은 우리 조지혜 박사님 먼저 잠깐 그 오프닝을 조금 해서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받은 한국환경연구원 장원순의 연구실장 조지혜입니다. 이렇게 패널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조금 제가 출장이 좀 지연이 되면서 지금 외부에서 하게 되어서 조금 주변에 좀 소음이라든지 있을 수 있는데, 네, 좀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 이제 잘 들었고요. 예,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세계 순환경제 포럼에 이제 참석을 했을 때, 유럽 집행위에서도 중요하게 얘기한 부분이 앞으로 이 에코 디자인 규정 부분이 이제 그런 순환경제의 가장 큰 중심축으로 이제 가져갈 거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배터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규정이 이번 8월에 채택이 되면서 앞으로 뭐 오늘 얘기도 나온 뭐 제품 여건, 디지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하위 법령도 이제 마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대상 제품이 이제 확장이 될 것인데 이 섬유가 이제 대표적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그 발표 두 건에서도 이제 아까 잠시 말씀 나왔지만 폐섬유로 인한 그러니까 과정에서 생산이라 전주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치가 좀 다르잖아요. 첫 번째에서는 2%, 그리고 두 번째 발표에서는 10% 말씀 주셨고, 제가 본 자료에서는 유nep 자료에서는 2에서 8%.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결국 통계와 관련해서도 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이런 섬유와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이런 통계 부분부터도 이제 좀 구축이 좀 더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걸 어떤 면에서는 또 보여주는 좀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계부터 이런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런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섬유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품군으로 봐서 에코 디자인이나 다 연계를 하고 있는 그런 반면 DPP라든지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준비가 좀 많이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뿐만 아니라 기술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재정이나 통계 좀 방위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추진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이제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 섬유 분야가 정말 대표적인 선형 경제 진짜 표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핵심으로 지금 삼고 있는 품목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 섬유 분야가 지금 과잉 생산 쪽으로 지금 그런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패스트 패션하고 이제 연기가 되면서 결국 이런 최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계속 변화하는 그런 산업 생태계 속에서 지금 과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선형 경제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생산하고 소비 패턴을 이제 순환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그런 뭐 플라스틱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이제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 섬유 분야가 특히나 지금 가야 할 길이 좀 멀고 지금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에코 디자인으로 이제 왜 해외에서도 중점적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아까 신성장 전략에서도 이 섬유 부분을 에코 디자인 도입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는 지금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현재는 내구성 부분들은 크게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죠. 지금 현재 산업 생태계에서. 아무래도 패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 패션으로 가다 보니까 빠르게 이 부분을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의류를 계속 구매하도록 이렇게 유도되는 그런 생태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내구성이라든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품질이라든지 재활용성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성이 담보되지가 않으면 사실상 지금 앞으로 가고자 하는 재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로 중고, 그런 의류라든지 또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구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사실 첫 걸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첫 단추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가 이제 여러 이제 국내외적인 그런 순환 경제 섬유와 관련된 순환 경제 전략에서의 우선순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면 이제 무엇보다도 이 섬유에 대한 그런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생산자로 하여금 이런 자발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쪽으로 유도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이제 고민이 필요할 부분이고요. 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물론 규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든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섬유와 관련해서도 이런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소비자에게 잘 전달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 라벨링이라든지 아니면 이 섬유와 관련된 전주기적인 환경 발자국을 공개하는 그런 방식에서의 그런 시장 기반 유도 정책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섬유의 원료 소싱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내구성을 강화해서 또 수리 재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폐기 이후에는 재활용이 되는지 아니면 소각되는지 이런 전주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생산자로 하여금 이와 관련된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환경 발자국을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이런 그린워싱 부분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미 판매되거나 반품된 그런 의류들을 그냥 단순히 폐기하거나 소각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줄여나가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펀딩이라든지 이런 투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투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역할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섬유와 관련해서 지금 에코 디자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결국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 섬유 부분이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도 연계가 되어서 좀 더 통합적인 측면에서 전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섬유의 문제가 원료가 되는 합성 섬유에서부터 또 유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페트 분리 배출에서부터 섬유로 가는 장섬유라든지 또 의류화 되고 있는 그런 또 구조로도 가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지속 가능할 것인가 결국 이제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순환고리를 잘 만들어주는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렇게 페트에서부터 분리 배출, 그러니까 분리 선별을 해서 이제 장섬유로 해서 의류화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의류가 결국은 소각에 매립이 된다면
부분은 클로즈 루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유의 재활용, 폐섬유의 아니면 폐의류의 그런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돼야지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유의 재활용을 그러면 어떻게 올릴 것인가 부분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아져야 되겠고요. 모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수거에 대한 개념, 그래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실태 조사에 물론 기반을 해야 되겠지만 의료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잘 작동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 의식에서부터 이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산자 책임 부분에 대한 역할 부분에 대한 강화인데요. 그 부분에 이제 EPR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해야 여기에서의 순환 시스템 만들 것인가 부분들은 더 고민이 필요하겠는데 여기에 이제 특히 저는 유통 쪽에서의 그런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그런 역할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 직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온라인 구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관리, 이런 재고라든지 수요 관리 부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주문형 서비스라든지 온 디맨드 같은 그런 새로운 모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창출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생산자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제조라든지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런 온라인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 종합적인 그런 여러 그런 밸류 체인에서의 그런 책임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중고로서의 그런 수출인데요. 저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수출 부분이 한동안 좀 제한된 적이 있었고 거기에서 적체가 되면서 사실 사회적 이슈로 좀 커질 뻔한 경우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사회적 이슈는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중고 제품 또는 폐기물의 그런 수출 부분이 앞으로는 국내적으로 되게 큰 이슈가 될 것으로는 그래서 이게 폐기물인지 아니면은 중고 섬유 제품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에코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산자 책임이나 좀 몇 가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되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은 여기에 모이신 우리 지금 많은 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정부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금융기관 좀 모두 이 부분을 이제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소비자의 행동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런 시스템 변화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요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SNS라든지 이런 인플루언서의 그런 역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에 있어서의 내용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렇게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코멘트 좀 마치고자 하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부분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아까 이제 산업부 통일가지고 설문조사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나왔던 좀 우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이 산업부, 필요한지 네, 산업계에서, 패션 네네네. 예, 산업계에서, 예, 예. 아까 220 몇 개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주셨는데, 네. 거기서 좀 도출된, 우선적으로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선 방안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예, 큰 혹시 도움이 될 것 산업계 애로사항 같습니다. 중에서 지속 가능한 어떤 순환 경제를 위해서 전환을 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많이 정부에 요구하는 건가요? 네, 아니면 네, 네, 네. 네, 정부에 네,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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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혹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계, 정성원 실장님 간략하게 한 1분 정도 답변이 가능할까요? 어떤 산업계에서 이런 지속 가능한 섬유 패션 산업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업계들이 대부분 너무 제2 산업계들이 대부분 영세하거든요. 그 뭐 다른 제조업들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특히 이제 저희 섬유 패션 업계가 좀 규모들이 그 적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 가능이든 순환경제든 ESG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는 조그만 업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중요한 것도 알고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 내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제일 정보가 없다는 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일 애로사항이 크거든요. 물론 이제 대기업, 일부 대기업이라든지 그 수출을 많이 하는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지 않아도 바이어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어, 일, 그, 음, 내수 기업이라든지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가장 큰 좀 애로사항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섬유산업연합회에서도 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아까 그 EU 그 섬유 EU의 그 지속 가능 순환 그 섬유 전략이라는 게 그 내용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 세부 내용들은 정말 복잡합니다. 보통 그런 걸 가지고 많이 그 컨설팅하는 법인에서도 도대체 이게 세부 내용들을 뭔지 그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은 공통되는 애로사항들은 조금 저희가 정보들을 잘 파악해갖고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도 이제 이런 오늘과 같은 행사 비슷한 거를 그 섬유 패션 지속 가능 순환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그 처음으로 회의를 했고 거기서 여러 분과들이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필요한 그런 거를 조사 연구를 해서 업체들한테 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섬유 산업계에서 워낙 또 이렇게 그 산업협회, 이제 산업체가 굉장히 규모나 또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수천 개가 아니고 수만 개, 또 더 확대하면 뭐 거의 1, 20만 개도 더 넘을 수 있는 그런 데다 보니까 실제 변하는 환경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특히 또 뭐 수출하는 기업, 또 내수 시장을 바라보는 것,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답답해하고, 또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체계적으로 정보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시장을 관찰하면서 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산업계에서 특히 이렇게 의류를 수거하고 또 리세일하는 우리 양수빈 대표님, 잠깐 우리 한 5분 정도, 4, 5분 정도 여기 의견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모바일을 통해서 개개인들에게 의류를 수거한 후에 다양한 채널들로 재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IT 스타트업 네, 예. 리끌이라고 합니다. 두 분 발표 오늘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 중에 중고 의류가 재사용, 재생, 이용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저희 이제 리클 서비스가 좀 성장하고 인지도가 쌓여가면서 최근에 폐기물 규제로 동아일보에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이 중고의류를 핸들링하는 업체들의 리세일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재사용이냐 폐기물이냐 해석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신고를 최근에 대해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순환자원을 인정을 받게 되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얼마 전에 환경부 자원순환과에서 저희 회사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는 듣고 가셨지만, 저는 이 순환자원 인정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환경부 자원순환과에서도 대답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정말 순환자원을 인정을 실제적으로 IT 스타트업이 받으려면 정말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가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탄소 두 번째 질문은 연관돼서 이제 저희 기업이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 사업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의류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방법론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류 쪽에서 방법론을 만들어서 탄소 배출권을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들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중고 의류를 어쨌든 리클 자체가 창업을 한 계기가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들이 폐기 전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의류들이 재순환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창업을 한 부분이고, 현재 리클은 매립되거나 뭐 수확되지 않고 100%다 재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의류들에 대해서.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폐기물법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고 좀 명확히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스타트업이 순환자원을 정말 인정받으려면 어떤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탄소 배출권 사업에 대해서 의류는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지 이 두 예. 가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정전 대표님이 할 수 있는데, 아직 의류는 이제 의류 수거함을 통해서 대개는 많이 하거나, 뭐 리클 같이 이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순환자원은 이제 우리 조지혜 박사님도 순환자원의 정책을 설계하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순환자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양수빈 대표님이 조지혜 박사님한테 여쭤봐서 더 궁금한 것들을 봐도 될 거고요. 뭐 지금도 순환자원에 대해서 계속 정부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자원은 이제 영어로는 end of waste, 말 그대로 폐기물이 규제를 벗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의류를 그러면 버려진 폐의류 또는 폐섬유, 이불 이거를 폐기물로 볼 것이냐 순환자원으로 볼 것이냐, 요거는 아직 올해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아마 올해 내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예를 들면 A급 같은 경우는 재판매되거나 또 수출이 되거나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이 다 중고로 해서 그냥 다시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A급은 다 순환 자원으로 보고 그런 방향을 세워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급, 그러니까 의류를 통해서 뭐 수선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만들거나 이런 B급까지도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재활용을 해서 공정을 거쳐서 그거를 재활용 못해서 폐기하거나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되는 경우, C급 같은 경우는 폐기물로 하자. 그래서 A급, B급, C급 이거는 지금 정부가 정확한 정책을 딱 설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정책 방향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가 환경부하고 연구를, 정지현 대표하고 저하고 환경부하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 우리 의류를 통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인정을 받고 그걸 갖고 크레딧을 받아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 방법론도 말씀 아까 하셨지만은 그 의류를 만들 때 또 들어가는 소재, 또 제조 공정, 그다음 만들어서 판매하고 유통하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탄소에 대한 측정, 또 말씀하신 그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한 국내 여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데이터가 구축이 돼서 뭐 폴리에스테르 면티를 1톤을 만들 때 수입하는 양, 폴리에스테르가 들어가는 소재 생산되는데 원료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탄소,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가공하고 또 뭐 거의 염색이든 뭐가 들어갔든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이제 유통이 되고 폐기가 되는 모든 과정에 얼마나 탄소가 들어가고 얼마나 물질이 들어가고 얼마나 물이 들어가고 얼마나 폐수가 나오고 얼마나 이런 것들을 다 평가가 돼야, 기초 자료가 돼야 궁극적으로 그걸 이제 다시 제조하지 않고 원료를 새로
재사용하거나 판매하거나 그랬을 때 그 크레딧이 나오거든요. 얼마만큼의 감축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구축이 안 돼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우리 산업계하고 연계하고 정부가 그런 DB들 아마 일부는 몇 개는 어느 정도는 좀 돼 있을 텐데 아주 완벽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국제적인 표준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서 크레딧으로 받을 배출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직 그 기반은 안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부연 설명하실 분이 있나요? 다른 분? 네, 교수님, 제가 두 제가 부연 번째 설명 조금 예,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일 첫 번째 질문 중에 그 폐기물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폐기물 관리법이 제일 먼저 의류 자체를 폐의류나 섬유 제품 자체를 폐기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리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의류라든가 중고 의류, 그러니까 수출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는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아닌데 의류를 단순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 물질도 안 나오고 폐기물도 안 나오고 폐수도 안 나오고 깨끗하다. 이렇게 우리 깨끗한데 왜 우리를 폐기물 시설로 자꾸 신고하고 허가를 받으라고 하냐. 이게 똑같이 대표님처럼 똑같은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왜 그냥 우리는 단순히 분류 작업만 한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저희도 현장 갔을 때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행법상 폐기물 관리법에서 의류 자체를 폐기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쓸모없이 누군가가 버린 거기 때문에 폐기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폐기물 시설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폐기물 이제 처리 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건 지금도 순환자원 인증 제도에서 관련된 사업체의 그 사업자가 순환자원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인정 신청서를 하고 그걸 이제 현장 검토라든가 허가를 받게 되면 순환자원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순환 인정 이제 제도가 좀 개선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건 이제 의류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의류 이제 분류라든가 수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리클의 대표님처럼 다시 조금 이렇게 수선하거나 세탁해서 그 정도의 이제 간단한 이제 선별 과정만 통해 가지고 재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폐기물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손쉽게 인증 자원으로 별도의 뭐 개별의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순환 자원을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방향성을 개선하겠다라는 의미고요. 현행법상에서는 우리 지금 양수빈 대표님께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 이런 고민들을 똑같이 의류 지금 수출 그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이제 재활용 협회 차원에서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허가 이런 시설들을 신고 정도를 이렇게 조금 가볍게 처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공동 대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외 수출하시는 업체 분들하고도 같이 좀 힘을 모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우선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CDM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배출권을 만들 수 있는 이제 방법론이고 그리고 관련된 거래를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신재생 에너지나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CDM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론 자체가 실질적으로 뭔가 공정이라던가 그리고 그 특정 기술 같은 게 적용이 돼서 뭐 에너지가 전기가 생성이 된다거나 열 에너지가 생산이 된다던가 그러니까 특정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런 화학 에너지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석유나 이런 게 대체됐을 때 그걸 손쉽게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보니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그런 세세한 이제 저희가 재활용이라든가 기부라든가 재이용해서 수선하고 이게 조금 뭔가 인간의 작은 액션으로 온실가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방법론이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양 대표님께서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라서 아직은 전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 자체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행되고 있는 제도나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또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전달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순환자원 그 인정 아까 간소화나 뭐 이게 신고 없이 이렇게 되는 거 그 부분은
지금 올해 순환경제법의 지정 고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폐섬유가 들어갈 것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폐섬유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또 이게 현장에서는 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폐섬유 관련해서는 지금 순환자원 인정 받은 부분이 한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기존의 이제 인정 절차대로 진행됐을 때 이제 한 건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공단 쪽에 이 순환자원 인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제가 아무튼 연결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쪽에 이제 문의를 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시를 하는 그 지정 품목에 넣을 것인가 부분은 현재 이제 공주대학교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할 것인가는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공주대학교 그 연구 용역하시는 그 기관에 이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사실 정확하고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그 부분은 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지금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겠는데요. 대전시 자원순환과의 황지연 선생님, 주무관님, 간략하게 한 소리가 들리는가요? 대전시 황지연. 예, 들리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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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안녕하세요. 대전시청 자원순환과 황지원 주무관입니다. 예, 우선은 이제 이러한 자리 만들어주신 녹색환경지원센터장님 비롯해서 여러 직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순환경제에 대한 필요성이랑 관심은 상당히 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섬유에 대한 섬유 순환에 대한 이해는 저희 지자체에서도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폐의류 재활용이 이제 되고는 있으나 이게 이제 재활용 품목으로 분류가 돼서 재활용은 되고 있으나 사실은 제도권 밖에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것보다는 개인 업체에서 폐 의류를 수거를 해서 해외 수출이라든가 재사용적으로 많이 이제 이용되는다는 정도로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번 이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실제적인 섬유 재활용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관련 산업계, 섬유 의류 생산업체라든가 중간 수거업체라든가 재활용 업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포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또 재활용 제도가 제대로 마련이 되고 또 시행이 되면서 섬유 재활용이 이제 재활용률이 제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저희 지자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사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자치단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섬유 재활용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 부분이 있는지 그거 혹시 확인되는 게 있을까요? 지자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나 몇몇 그 지자체를 보면은 지자체 단위에서 텍스타일 서큘러 이코노미 프로젝트 이런 것들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그 수거된 걸 모아서 기부도 하고 그걸 재사용을 하고 업사이클링을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나 우리 전국 지자체가 그냥 의류 수거함 정도만 숫자만 파악하고
민간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 의류에 대한 순환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홍보하고 교육하고 업사이클링하고 또 수선하는데 많이 수선 그 리페어샵, 그 수선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일부 선진 도시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발표 자료에도 잠깐 있긴 있지만은 올해 10월부터 2023년 10월부터 프랑스에서는 그 리패션에 그 가입돼 있는 수선 업체에 가면은 가입 비용을 3만 원 정도를 수선 비용을 지원해 주면은 그 차액만큼만 본인이 돈을 내고 3만 원은 국가가 정부가 그거를 수선비를 부담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좋은 거를 폐기하지 않고 또 버리지 않고 이거를 다시 재사용하거나 더 오래 입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보조금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이제 보너스 포인트 같은 걸 줘가지고 의류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정책들도 프랑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대요? 예, 들리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예, 예, 저희 시도, 정부 방침과 함께 저희 예, 지자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예. 섬유 재활용에 대해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윤현명 팀장님 그 채팅방에 혹시 질문 같은 것들이 좀 올라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은 그 질문을 조금 하고 한 4, 5분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합시다. 혹시 채팅에 궁금한 사항이 올라와 있나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한 40분 정도, 40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혹시 좀 발언을 해주시면은 질문이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요거는 좀 궁금하고 요거는 꼭 조금 묻고 싶다 하는 여기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먼 거리에서 서울에서 어디서 각지에서 다 모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혹시 자신감 있게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고 싶은 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오늘 발표 하나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거를 조금 궁금한 분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어떨까요?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토론을 지금 저기 예, 센터님, 그 토론 참여해 주셨던 니클 대표님께서 채팅창으로 물어보셨는데 네네. 그 니클 서비스가 대전에도 준비 중이시라는데 대전에 이거 모바일 수거 서비스를 들어가도 이게 폐기물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 물어보시는데요. 현행법에서는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의류를 갖고 그거를 수거해서 그걸 처리하는 거니까 현행법에서는 이게 폐기물법을 적용되지는 만약에 이게 이제 순환자원 인정으로 되면은 폐기물 관련된 무슨 보관이나 수거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안 받을 텐데 지금은 아직은 법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행 상태에서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까요? 혹시 대전시에서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은 다른 분이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지금 소리가 좀 음소거가 돼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폐기물 관리법상 의류가 이제 그 생활 폐기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서, 네. 지금 기존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이제 어느 시도를 가거나 다 똑같이 적용을 받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은 조금만 우리 기다리시면은 이제 뭐 순환자원 인정을 아마 이렇게 절차를 알아보시고 또 아마 이거를 순환자원의 고시로 이렇게 리세일링 하는 거, 판매하는 다시 중고를 해서 다시 판매하는 거는 오염을 시키거나 어디 다른 데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당근 같은 거 아닌가요? 모아도 다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이제 아주 1대1로 그냥 하는 거 플랫폼 역할만 하는 거고 이제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는 그걸 진짜 수고해야 되고 사업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적용이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크게 유상거래를 해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고 큰 문제가 없으면은 아마 순환자원으로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지 박사님 또 어떤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없으시면은 오늘 두 분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토론자 세 분 우리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여러 각계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려서 오늘 대전시 탄소 중립 순환경제 포럼 이 섬유 순환경제에 대해서 많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